산천이 수려하고 물 맑기로 소문난 강원도 어느 골짜기 마을의 몸집은 산만하고 힘은 황소 10마리도 거뜬히 상대할 것 같은 총각 만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타고난 장사였으나 성정만큼은 흐르는 개울물처럼 맑고 순해서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도 밟지 못할 정도로 심성이 고왔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며 하루를 보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피어나는 꽃처럼 고운 처녀 연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웃마을 최진사의 외동딸로 그 미색이 달빛보다 희고 고와 마을 사내들의 가슴을 수시로 울렁이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장날이었습니다. 만수는 지게에 산더미 같은 나무를 지고 시장통을 지나다 우연히 연화와 마주쳤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려 차마 얼굴도 못 쳐다보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지나가려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 나무 지게와 함께 바닥의 대자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게가 무너지는 소리에 장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만수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만수야, 내가 땅에다 대고 절을 그리 세게 하니 땅속 신령님이 놀라 도망가겠구나. 옆에서 엿을 팔던 팔도 엿장수가 껄껄 웃으며 만수를 놀려댔습니다. 만수는 황급히 일어나려다 이번에는 옆에 서 있던 장독을 건드렸습니다. 다행히 장독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만수가 놀라 그것을 붙잡는 모양새가 마치 장독과 씨름을 하는 듯하여 구경꾼들이 다시 한번 배꼽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놈의 힘은 쓸데가 없어서 장독하고 힘겨루기를 하는구나. 만수는 민망함에 서둘러 나무를 정리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화는 소매로 입을 가리고 살포시 미소 지었지만 이내 그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연화에게는 남모를 큰 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최진사가 마을의 세도가인 김대감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는 갚을 길이 막막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김대감은 60을 넘긴 나이에도 욕심이 끝이 없어 마을의 젊고 예쁜 처녀들을 첩으로 들여 괴롭히기로 유명한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최진사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연화를 자신의 소실로 보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최진사는 밤마다 한숨으로 지새웠지만 관가에 고발하겠다는 김대감의 협박 앞에 결국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만수는 숲속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연화를 만났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어깨가 처진 그녀의 모습에 만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 낭자, 어찌 그리 수척해지셨습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것인지 제 가슴이 다 답답합니다. 만수가 조심스럽게 묻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 눈물이 만수의 거친 손등 위에 떨어졌을 때 그는 자신의 심장이 천갈래로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만수 오라버니, 이제 다시는 오라버니를 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면 김대감 댁으로 팔려가듯 가게 되었으니 이 기구한 운명을 어찌하겠습니까? 그저 아버님의 빚을 갚으려면 제 몸 하나 희생하는 수밖에요.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정성스럽게 수놓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만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라버니께 드리려고 밤마다 수놓은 것입니다. 제가 없더라도 이것을 보며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부디 좋은 처자 만나 만수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연화는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집으로 달려갔고 만수는 멍하니 그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순박하기만 하던 만수의 눈빛이 일순간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늙은 여우 같은 김대감 놈이 감히 우리 연화 낭자를 데려가다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꼴은 못 본다. 만수는 그 길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형님 덕팔을 찾아갔습니다. 덕팔은 마을에서 잔뼈가 굵은 이로 온갖 잡지식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덕팔 형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연화 낭자가 김대감 댁으로 팔려간답니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겠습니다.
덕팔은 공방대를 입에 물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만수야, 정방법이 없다면 보쌈이라도 해야지 않겠느냐? 옛말에 보쌈은 하늘이 정해준 인연을 맺어주는 신성한 도둑질이라 했다. 내 덩치면 김대감댁 담벼락 정도는 껌 아니겠느냐? 보쌈이라니요? 제가 어찌 그런 범법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이놈아, 지금 법이 문제냐? 사랑하는 처자가 평생 고초를 겪게 생겼는데 보쌈을 해서 산 너머 친척 집으로 피신시킨 다음 김대감의 빚은 우리가 천천히 갚아주면 될 것 아니냐? 내 힘이면 자루에 넣고 뛰기만 해도 아무도 못 잡을 게다. 만수는 덕팔의 조언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는 그날 밤부터 보쌈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쌀가마니를 가져다 놓고 보자기 싸는 법부터 메고 달리는 법까지 익혔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힘이 너무 과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영차, 이 정도면 가뿐하겠지? 만수가 힘껏 쌀가마니를 들어 올리자 가마니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터져버렸습니다. 쌀알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만수의 머리 위로 하얗게 쏟아졌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개가 그 모습을 보고는 신이 나서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강아지야, 조용히 못해. 연습 중인 거 안 보이느냐? 만수는 쌀가마니를 다시 주워 담으며 씩씩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연화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까만 천을 구해 얼굴을 가릴 복면을 만들고 튼튼한 밧줄과 넉넉한 크기의 무명 포대를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거사를 치르기로 한 결전의 밤이 밝았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만수는 검은 옷을 차려입고 연화의 집 담벼락 아래에 섰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어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화 낭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 만수가 낭자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드릴 터이니. 만수는 침을 꼴깍 삼키고 담장을 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담벼락을 짚고 올라가려다 그만 담벼락의 돌덩이 하나를 통째로 뽑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놈의 힘은 왜 이럴 때만 넘쳐나는지. 만수는 당황하여 돌덩이를 품에 안고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집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돌을 내려놓고 다시 담을 넘었습니다. 마침내 연화의 방 앞에 다다른 만수는 문고리를 잡고 가늘게 떨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 연화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준비한 포대를 연화의 머리 위로 씌웠습니다. 아, 누구냐? 읍. 연화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만수는 재빨리 그녀를 들쳐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무게의 만수는 더욱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담장을 뛰어넘어 어둠 속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최진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만수의 귀에는 바람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가슴 졸이는 이 위험한 도둑질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만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품 안의 여인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산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깊은 산속 은신처에서 포대를 풀었을 때 만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생각지도 못한 강렬한 따귀 세례였습니다. 깊은 산속 인적이 끊긴 숯가마 터의 낡은 오막살이 앞에 도착한 만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에 짊어진 포대가 무거울 법도 했지만 사랑하는 연화를 구했다는 기쁨에 그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만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포대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혹여나 낭자가 다치지는 않았을지, 포대 안에서 숨이 막히지는 않았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만수는 보찜을 묶었던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포대의 주둥이가 벌어지고 그 안에서 산발이 된 머리를 추스르며 연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하려 했습니다. 낭자,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 만수가 낭자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낭자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만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날카로운 파공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만수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연화의 매운 손바닥이 만수의 뺨에 정확히 내리꽂힌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신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눈앞에서 불꽃이 튀고 귀가 먹먹해지는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영문을 알 수 없는 당혹감이었습니다. 오라버니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알기나 하시는 겁니까? 이 미련하고 곰 같은 사람아. 차라리 나를 죽이지 그랬습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낭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대감 그 늙은 여우 같은 놈에게 팔려가게 두란 말씀입니까? 저는 낭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위해서라고요? 이것이 진정 나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사라지면 우리 아버님은 어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김대감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당장 내일 아침이면 관가에 고발하여 우리 아버님을 옥에 가두고 모진 고문을 가할 텐데 딸년인 제가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쳐요? 연화는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뒷수습을 생각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연화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에 사로잡혀 남겨진 최진사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만수는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낭자,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저 낭자가 고초를 겪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 아버님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서 아버님도 모셔오겠습니다. 이 밤중에 그 연로하신 분을 모시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리고 김대감의 노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을 텐데 마을을 어찌 빠져나온단 말입니까? 오라버니는 참으로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연화의 타박에 만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아랫도리가 허전하다는 느낌의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 담장을 넘을 때 돌덩이에 걸려 바지가 크게 찢어졌는데 급하게 뛰느라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달빛 아래로 만수의 허벅지 살이 허옇게 드러나 있었고 그 사이로 우스꽝스러운 속꽃 가랑이가 너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망신이람. 낭자, 잠시만 눈을 감아주십시오. 만수는 황급히 손으로 찢어진 부위를 가리려 애썼지만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 손바닥 두 개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쪽을 가리면 저쪽이 나오고 저쪽을 가리면 이쪽이 삐져나오는 형국이었습니다. 연화는 기가 막힌 듯 눈물을 흘리면서도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큰 덩치로 도둑 고양이처럼 담을 넘으려니 바지가 견뎌낼 재간이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목말리는 장사십니다. 만수는 민망함에 얼굴이 벌개져서 주변의 덩굴을 뜯어 급한 대로 바지를 묶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투른 손길 탓에 덩굴이 자꾸 풀려났고 만수는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며 자신의 엉덩이를 쫓는 강아지 같은 꼴이 되었습니다. 웃음도 잠시, 연화는 다시 무릎을 끌어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깊은 밤 산속의 정막을 타고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김대감은 한번 마음먹은 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감옥에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저는 평생을 어찌 살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그 집에 들어가 모진 매를 맞더라도 아버님만은 편안히 모시고 싶었습니다. 낭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낭자를 그 늙은이의 수작에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내일 당장 마을로 내려가 김대감을 찾아가겠습니다. 내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아버님의 빚을 갚겠다고 빌어보겠습니다. 그게 될 법이나 한 소리입니까? 김대감이 원하는 건 오라버니의 노동력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오라버니가 가면 그 자리에서 몽둥이질을 당해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만수는 연화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칠지만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연화는 움츠러들려 했지만 만수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이내 손을 맡겼습니다. 낭자, 제가 비록 배우지 못하고 힘만 센 무지렁이일지 모르나 낭자를 향한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낭자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느니 제 심장을 꺼내주는 게 덜 아플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덕팔 형님도 도와주기로 했으니 분명히 길이 있을 것입니다. 만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마음의 평온을 얻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오막살이 넘어 숲 저편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함께 횃불빛이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사람이 사는 흔적이 있다. 이 근방을 샅샅이 뒤져라. 김대감의 사가에서 보낸 수하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벌써 산소까지 추격해온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연화를 제 뒤로 숨겼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만수의 가슴은 방앗간의 공이질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낭자,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저들을 따돌리고 오겠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뒤쪽 오솔길로 무조건 도망치셔야 합니다. 안 됩니다, 오라버니. 저들은 무기를 들고 있을 텐데 혼자 어찌 상대하시려고요. 연화가 만수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만수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주변에 흩어져 있던 숯덩이를 한 움큼 집어들어 자신의 얼굴에 마구 문질렀습니다. 검은 칠을 한 만수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 오직 눈동자만이 형형하게 빛나 마치 산신령이나 괴시와 같은 형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만수는 큰 숨을 들이켜고는 수하들이 몰려오는 방향을 향해 돌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등 뒤로 연화의 애절한 눈빛이 따라붙었습니다. 숯가마 터 주위를 포위하듯 좁혀오는 횃불의 물결은 마치 거대한 불사조가 날개를 펴고 달려드는 형국이었습니다. 만수는 연화의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 속에서 전해지는 온기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굳건했습니다. 연화는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는 만수의 눈동자를 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두려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만수는 그녀를 오막살이 구석의 집더미 뒤로 밀어넣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낭자,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저들이 저를 쫓아 산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 낭자는 반대편 능선을 타고 덕팔 형님이 알려준 물레 방앗간으로 가셔야 합니다. 오라버니 혼자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저 무도한 자들이 오라버니를 해치면 저는 어찌 살라고 그러십니까? 차라리 저를 내어주고 오라버니라도 살아서 도망치십시오. 연화는 그의 소매를 붙잡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숯덩이로 범벅이 된 얼굴을 하고는 오막살이 밖으로 박차고 나갔습니다. 마침 문 앞까지 다다랐던 김대감의 수하. 삼복이와 길동이는 갑자기 튀어나온 검은 형체에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이게 귀신이냐 산신령이냐. 삼복이가 비명을 지르며 횃불을 떨어뜨렸습니다. 만수는 이때다 싶어 기괴한 소리를 내며 팔을 휘둘렀습니다. 얼굴은 까맣고 찢어진 바지 사이로 허연 다리가 너풀거리는 데다 덩치는 산만한 놈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니 영락없는 산속의 괴시였습니다. 이놈들, 감히 신성한 산신령의 잠을 깨우다니. 내 놈들의 혼구멍을 내주러 왔다. 어흥. 만수는 굵직한 목소리를 변조하여 호통을 쳤습니다. 평소 순둥이 같던 목소리는 간데없고 숲 전체가 울릴 정도로 우렁찬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길동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제 발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이고 산신령님, 저희는 그저 주인의 명을 받들어 도망간 처녀를 찾으러 온 것뿐입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길동이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속으로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필사적으로 참으며 더욱 크게 팔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너무 격렬하게 움직인 탓에 덩굴로 대충 묶어놓았던 바지가 그만 툭 하고 풀려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만수의 복숭아 같은 엉덩이가 달빛 아래 찬란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산신령님이 엉덩이에 달을 박아 놓으셨나?
어째 엉덩이가 저리 하얗고 탐스러운가? 삼복이가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수는 당황하여 한 손으로 바지를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여전히 허공을 휘저으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것은 신령의 광채이니라. 눈이 멀고 싶지 않으면 당장 산 아래로 꺼지거라. 만수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숲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수아들은 잠시 멍하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린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신령이 바지를 붙잡고 도망간단 말이냐? 저놈 만수 그놈이다. 속지 마라 잡아라. 삼복이와 길동이가 몽둥이를 치켜들고 만수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우거진 숲길을 헤치며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가시덩굴이 살을 파고들고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오직 연화가 무사히 도망칠 시간만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만수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뒤에서는 수아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갈 곳이 없구나. 여기서 끝이란 말인가. 만수는 절벽 아래 어두컴컴한 계곡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나무 뒤에서 작은 손 하나가 쑥 나오더니 만수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만수가 걱정되어 도저히 혼자 도망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라버니, 이쪽입니다. 빨리요. 연화는 만수를 이끌고 바위 틈 사이에 숨겨진 작은 동굴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넝쿨이 입구를 빽빽하게 덮고 있어 밖에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잠시 후 삼복이와 길동이가 절벽 끝까지 쫓아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놈이 어디로 증발한 거야? 분명히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설마 이 높은 데서 뛰어내린 건 아니겠지? 에이, 제 아무리 장사라도 여기서 떨어지면 뼈도 못 추려. 일단 내려가서 대감님께 보고부터 하자. 밤이 깊어 위험하니 내일 아침에 다시 뒤져봐야겠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차 멀어지자 동굴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만수와 연화는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제야 온몸을 엄습하는 통증에 신음했습니다. 가시덩굴에 찔린 팔다리에서는 핏방울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어쩌면 좋아요. 저 때문에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셨으니. 연화는 치맛자락을 푹 찢어 만수의 상처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동굴 안에서 그녀의 손길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수의 등짝을 살피던 연화는 그만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에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등은 그녀를 업고 달릴 때 긁힌 상처와 그녀가 도망칠 길을 만들기 위해 온몸으로 가시덤불을 막아내다 입은 깊은 자국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는 그저 팔자 기구한 계집일 뿐인데 어찌하여 오라버니의 귀한 목숨을 내던지려 하십니까? 저 같은 것은 잊으시고 이제라도 혼자 도망가십시오. 연화의 눈물이 만수의 등에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상처보다 더 뜨겁게 만수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만수는 몸을 돌려 연화의 젖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낭자,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낭자가 없는 세상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도 숲에 꽃이 피는 것도 낭자가 곁에 있어야 보이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낭자를 위해서라면 저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만수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진실했습니다. 연화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만수는 그녀의 가냘픈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동굴 틈새로 보이는 별빛이 유난히도 시리게 반짝였습니다. 낭자, 날이 밝는 대로 우리는 덕팔 형님을 만나야 합니다. 형님이라면 김대감의 약점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작정 도망만 쳐서는 평생을 숨어 살아야 합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 낭자의 아버님도 구하고 김대감의 죄를 밝혀내야 합니다. 하지만 김대감은 마을의 법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그 높은 벽을 넘겠습니까? 법보다 무서운 것이 민심이고 민심보다 무서운 것이 진실입니다.
제가 비록 아는 것은 없으나 하늘이 굽어 살피신다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만수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그를 보며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동굴 안의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만수의 듬직한 어깨에 기댄 연화는 잠시나마 얕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해가 어슴풀에 떠오르기 시작한 새벽녘, 숲속의 안개는 자욱하게 깔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만수는 연화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동굴 밖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었으니 일단은 추격대를 따돌린 모양이었습니다. 만수는 잠든 연화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고운 여인을 다시 그 지옥 같은 대감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만수는 연화를 깨워 덕팔이 말했던 물레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이슬을 머금은 풀잎들이 바짓가랑이를 적셨고 찢어진 바지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바람은 유난히도 차가웠습니다. 한참을 걸어 산기슭에 다다르자 낡은 물레방아가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덕팔이 불안한 듯 주위를 살피며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 여기 있습니다. 만수입니다. 만수가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덕팔은 만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아이고 귀신이야. 숲귀신이 나타났다. 사람 살려. 덕팔은 바닥을 기며 도망치려 했고 만수는 당황하여 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밤새 숯가마 터에서 얼굴에 칠한 숯덩이가 땀과 눈물에 범벅이 되어 이제는 귀신보다 더 흉측한 몰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형님, 저예요, 만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얼굴은 저들을 따돌리려고 칠한 것입니다. 그제야 덕팔은 멈춰서서 눈을 비비며 만수를 뜯어보았습니다. 그는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내뱉으며 만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놈아, 내 몰골이 그게 뭐냐? 숯가마에서 굴렀느냐 아니면 지옥불에서 튀어나왔느냐? 게다가 그 바지는 또 왜 그 모양이야? 동네 처녀들 눈버리게 작정한 게냐? 덕팔의 말에 만수는 뒤늦게 민망함을 느끼며 엉덩이를 가렸습니다. 연화 역시 그 모습을 보며 소매로 입을 가리고 살포시 미소 지었습니다. 덕팔은 연화를 향해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화 낭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놈이 낭자를 모시고 오느라 고생 꽤나 시켰을 텐데 그래도 마음 하나는 비단결 같은 놈이니 부디 노여워 마십시오. 덕팔 오라버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어찌 되셨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연화의 물음에 덕팔의 안색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두 사람을 물레방앗간 안쪽 그늘진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게 말이다. 상황이 좋지 않구나. 김대감 그 영감이 보통 독종이 아니야. 오늘 아침 장터에 방이 붙었는데 만수 너를 흉악한 산적으로 몰아 현상금까지 걸었단다. 연화 낭자를 납치해간 극악무도한 놈이라고 소문을 냈으니 이제 너는 마을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생겼어. 아니, 제가 산적이라니요. 낭자를 구하려 한 것뿐인데 어찌 그런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만수가 분노하며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낡은 벽이 들썩거리며 먼지가 쏟아졌습니다. 덕팔은 만수를 진정시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진사 어른이시다. 김대감이 관가와 손을 잡고 최진사 어른을 공모자로 몰아 옥에 가두어 버렸어. 딸을 시집 보내기 싫어 산적과 짜고 딸을 빼돌렸다는 죄목이지. 지금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장형을 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단다. 그 말을 들은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물레방앗간 바닥 위로 그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소녀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김대감 집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빌겠습니다. 저를 대신 가두고 아버님을 풀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낭자. 거길 가면 낭자는 영영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김대감이 낭자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만수는 연화의 어깨를 붙잡고 말렸지만 연화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효심 깊은 그녀에게 아버지가 고초를 겪는 것은 자신의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덕팔은 담뱃삼지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수야, 내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김대감은 이 고을 사또와도 막역한 사이니 관가의 힘을 빌릴 수도 없어.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김대감이 왜 그렇게 연화낭자에게 집착하는지 아느냐? 단순히 미색 때문이 아니야. 그는 연화낭자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문서 하나를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해. 문서라니요? 저희 집엔 그런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연화가 눈물을 닦으며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덕팔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최진사 어른이 예전에 암행어사의 밀지를 보관하고 계셨다는 소문이 파다했단다. 김대감이 과거에 저지른 온갖 비리가 담긴 밀지 말이다. 그걸 찾아내야만 김대감을 무너뜨리고 진사 어른을 구할 수 있어. 만수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힘만 쓰는 장사인 줄 알았지만 그에게도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한 지혜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그 밀지가 어디 있는지 알 수만 있다면 제가 목숨을 걸고 찾아오겠습니다. 김대감의 집이든 관아의 지하 감옥이든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놈아, 무작정 덤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일단은 연화낭자를 안전한 곳에 숨겨야 한다. 그리고 너는 얼굴을 좀 씻고 옷부터 갈아입어라. 그러고 다니다간 산신령이 아니라 산돼지인 줄 알고 포수들이 총을 쏠 게다. 덕팔의 농담 섞인 핀잔의 만수는 그제야 제 꼴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물레방앗간 옆 시냇물에 가서 얼굴을 씻어냈습니다. 검은 물이 씻겨 내려가자 평소에 순박한 만수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의 순박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 투사가 된 사내의 눈빛이었습니다. 만수는 덕팔이 빌려준 헌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옷이 작아 어깨 부분이 끼고 소매가 짧아 우스꽝스러웠지만 아까의 넝마 조각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만수는 옷을 갈아입고 연화 앞에 섰습니다. 낭자,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님을 모셔오고 낭자를 괴롭히는 김대감을 벌하겠습니다. 낭자는 덕팔 형님이 안내하는 곳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라버니, 제발 몸 조심하십시오. 오라버니까지 잘못되시면 저는 정말 따라 죽을 것입니다. 연화는 만수의 옷깃을 잡으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연화의 손을 꼭 쥐어준 뒤 단호하게 몸을 돌려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목마다 김대감의 사병들이 배치되어 살벌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덕팔은 만수에게 자신의 낡은 삼배옷을 내어주며 얼굴에는 구정물과 그을음을 덧칠해 더욱 초췌한 행색으로 꾸미게 했습니다. 만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소에는 산만 한 덩치 때문에 어디서든 눈에 띄었으나 이제는 그 덩치를 굽히고 비굴한 걸음걸이를 흉내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만수야, 명심해라. 지금 너는 천하제일 장사 만수가 아니라 며칠 굶어 기운이 하나도 없는 떠돌이 품꾼 칠복이다. 누가 물어도 절대 눈을 크게 뜨지 말고 땅만 보며 대답해야 한다. 알겠느냐? 덕팔이 걱정스러운 듯 만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가 숨어있는 물레방앗간 쪽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 하나는 이미 내놓은 지 오래입니다. 진사 어른을 구하지 못한다면 저도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놈아, 죽긴 왜 죽느냐? 살아서 연화낭자와 백년해로 해야지. 내가 김대감 집 뒷간 근처 담벼락에 미리 돌 하나를 빼두었으니 그리로 잠입하거라. 밤이 깊으면 경계가 느슨해질 터이니 그때가 기회다. 만수는 덕팔과 헤어져 마을 어귀로 스며들었습니다. 장터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진사가 산적과 내통했다는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인자하던 진사가 그럴 리 없다며 혀를 찼지만 김대감의 위세가 두려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김대감의 저택 근처 으슥한 골목에 몸을 숨겼습니다. 대문 앞에는 몽둥이를 든 장정들이 눈을 부라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김대감의 집에서 일하는 참모들이 큰 광주리를 이고 장터 쪽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수는 기회를 엿보다가 그들 중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남은 밥덩이라도 좀 없을까요? 제가 며칠을 굶어서 눈앞이 가물가물합니다. 만수는 일부러 목소리를 가늘게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참모 중 한 명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만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쯧쯧,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어찌 이리 거렁뱅이 꼴이 되었노. 우리 대감님 댁이 지금 초비상이라 남은 밥도 귀하네만 이 떡이라도 좀 먹어보게나. 그녀가 내밀어준 것은 눅눅하게 젖은 개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만수는 그것을 허겁지겁 받아먹으며 김대감 집 내부 사정을 넌지시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그런데 대감님 댁에 무슨 큰일이라도 있습니까? 분위기가 아주 흉흉하네요. 말도 마시게. 최진사 어른이 옥에 갇히고 그 딸녀는 행방불명이라네. 대감님은 지금 노발대발하셔서 집안 하인들을 쥐잡듯이 잡고 계시지. 특히 그 문선지 하는 종이 한 장을 찾아야 한다며 안방이며 서재며 다 뒤집어 놓으셨다네. 문선지요? 그게 무엇인데 그리 찾으신답니까? 글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겠나. 암행어사가 남기고 간 비밀 문서라느니 뭐라느니 하는 소문만 무성하지. 아무튼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지금 집안 사람들은 숨도 크게 못 쉬고 사네. 만수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덕팔의 말이 맞았습니다. 김대감은 최진사의 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그 비밀 문서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수는 참모에게 거듭 머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덕분에 배를 채웠습니다. 아주머니 복 받으실 겁니다. 날이 완전히 저물기를 기다리며 만수는 골목 구석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문득 자신의 품속에 들어있는 비단 주머니가 느껴졌습니다. 연화가 밤을 새워 수놓아 주었다는 그 주머니였습니다. 만수는 거친 손으로 주머니를 매만졌습니다. 만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숫덩이 범벅이 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낭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반드시 낭자의 아버님을 구하고 낭자와 함께 저 별들을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날을 만들겠습니다. 만수는 눈물을 닦아내고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만수는 덕팔이 일러준 뒷간 근처 담벼락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커다란 돌 하나가 헐겁게 빠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신중하게 돌을 빼내고 그 좁은 틈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만수는 자신의 큰 몸집을 억지로 구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끙끙거리며 한참을 씨름한 끝에 간신히 담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지만 너무 힘을 준 나머지 또다시 바지 뒷부분이 빠지직 소리를 내며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바지는 왜 이리 내 사정을 몰라주는지. 벌써 몇 번째냐? 만수는 엉덩이 사이로 느껴지는 서늘한 밤바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널려있던 커다란 연잎 하나를 주워 허리춤에 끼웠습니다. 만수는 몸을 낮추고 김대감의 서재가 있는 본체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찰을 돌던 하인 한 명이 등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만수는 급한 마음에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커다란 김치독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너무 커서 엉덩이에 붙인 연잎이 독 밖으로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어라? 이 김치독 뒤에 웬 연꽃이 피었나? 겨울에 웬 연꽃이지? 하인이 의아한 듯 다가와 등잔을 비추었습니다. 만수는 숨을 죽이고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인이 손을 뻗어 연잎을 만지려는 순간 만수는 기지를 발휘하여 낮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굴, 개굴, 개굴. 이놈의 개구리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굵어? 마치 황소가 울부짖는 것 같구먼. 하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이내 흥미를 잃고 지나갔습니다. 만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재 창문 아래까지 도달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김대감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거칠게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영감이 대체 어디에 숨긴 거냐?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최진사, 이 고집불통 늙은이 같으니라고. 김대감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창호지를 뚫고 나왔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침을 발라 창구멍을 뚫었습니다. 방 안에는 김대감이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는 책장 서랍을 닥치는 대로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대감이 벽에 걸린 낡은 족자 하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족자를 걷어냈습니다. 그 뒤에는 작은 벽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직감했습니다. 저곳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대감이 벽장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가 상자를 열려는 찰나 마당 저편에서 큰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둑이야. 담벼락에 구멍이 뚫렸다. 산적 만수가 나타났다. 덕팔이 시선을 돌리기 위해 밖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대감은 깜짝 놀라 상자를 든 채 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만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창문을 뛰어넘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김대감이 미처 닿지 못한 벽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만수는 벽장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손끝에 차갑고 매끄러운 비단 보자기 하나가 잡혔습니다. 그것을 펼쳐본 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김대감의 비리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진사 어른을 구할 수 있어. 만수는 문서를 품 안에 소중히 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대감의 수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놈 여기 있었구나. 감히 대감님 서재를 뒤지다니 내 놈은 이제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 삼복이가 시퍼런 칼날을 세우며 달려들었습니다. 만수는 옆에 있던 커다란 서상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성인 3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들 수 있는 무거운 나무 탁자가 만수의 손에서는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오냐, 너희들이 사람의 도리를 모르고 짐승처럼 살더니 오늘 이만수의 매운맛을 좀 봐야겠구나. 만수는 서상을 휘두르며 하인들을 밀어붙였습니다. 서재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만수는 창문을 깨고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뒤에서는 수십 명의 하인이 횃불을 들고 그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옥사가 있는 쪽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덕팔과 마을 청년들이 최진사를 구출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입니다. 이놈들 비켜라. 내 앞을 막는 자는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만수는 사자처럼 포효하며 무리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만수는 문서를 품에 꼭 안은 채 담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김대감은 말을 타고 직접 추격대에 합류하여 그를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대감은 비열하게 웃으며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어둠을 가르며 만수의 어깨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어깨를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만수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김대감이 쏜 화살은 정확히 그의 왼쪽 어깨 죽지를 파고들었습니다. 화살촉이 살을 가르고 뼈에 닿는 그 섬뜩한 감각에 만수는 비틀거렸으나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화살에 맞았으니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죽여서라도 그 문서를 되찾아와야 한다. 만약 그놈을 놓치는 날에는 내 놈들의 목을 치겠다. 추격대들의 횃불이 숲을 어지럽게 뒤흔들며 만수의 뒤를 쫓았습니다. 만수는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피가 옆구리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참을 미친 듯이 달려 물레방앗간 근처에 다다랐을 때 만수는 결국 나무 등걸에 걸려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는데. 낭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만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덕팔이 튀어나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덕팔은 만수의 피투성이가 된 몰골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만수야, 이놈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어깨에 화살이 박혔지 않느냐? 정신 차려라, 이놈아. 형님 여기. 문서를 챙겼습니다. 진사 어른을 구할 수 있는 증좌입니다. 어서 이걸 들고 연화낭자에게 가야 합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덕팔은 눈물을 글썽이며 만수를 둘러업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만수의 덩치가 워낙 컸기에
덕팔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이놈아, 너는 다쳐도 어째 이리 무겁냐? 내 뼈가 통째로 쇠로 되어 있는 게 분명해. 연잎은 또 언제 엉덩이에 붙인 게야? 쌈 싸먹으려고 챙겨왔느냐? 덕팔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가 막힌 듯 만수의 엉덩이에 붙은 흙 묻은 연잎을 떼어냈습니다. 만수는 아픔 속에서도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형님, 그게 제 목숨줄이었습니다. 개구리 흉내를 내며 간신히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지탱하며 물레방앗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연화는 피를 흘리며 들어오는 만수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오라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피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오라버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연화는 자신의 치마를 찢어 만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하얀 천이 순식간에 붉게 물드는 것을 보며 연화는 가슴을 쥐어짜듯 통곡했습니다. 저 같은 것 때문에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김대감에게 갔어야 했는데 왜 저를 구하겠다고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오라버니, 차라리 저를 죽이고 오라버니라도 사십시오. 낭자, 울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이까짓 화살 한 대에 쓰러질 이만수가 아닙니다. 여기 낭자의 아버님을 구할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김대감을 벌하고 아버님을 모셔올 수 있습니다. 만수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는 그 문서를 보지도 않은 채 만수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만수의 뺨에 떨어져 숯검댕을 씻어냈습니다. 종이가 무슨 소용이며 아버님이 무슨 소용입니까? 오라버니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때 덕팔이 옆에서 서성거리며 이상한 가루를 꺼내 만수의 상처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켜봐라, 낭자. 내가 이럴 줄 알고 우리 할머니가 전해주신 비방의 약초 가루를 가져왔다. 이게 거미줄하고 섞어서 바르면 지효라고 했거든. 덕팔은 주변에 있던 지저분한 거미줄을 걷어내어 약초 가루와 버무린 뒤 만수의 상처에 퍽 하고 붙였습니다. 만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틀었습니다. 아, 형님, 약초 가루입니까? 아니면 소금입니까? 살을 도려내는 것 같습니다. 참아라, 이놈아.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이다. 그리고 너는 덩치가 커서 약도 2배로 발라야 해. 만수는 정신을 가다듬고 덕팔에게 문서를 건넸습니다. 형님, 시간이 없습니다. 추격대들이 곧 이곳을 덮칠 겁니다. 형님은 이 문서를 들고 지금 당장 고개 너머에 있는 암행어사 박문수 어른의 거처로 달려가십시오. 제가 여기서 시간을 벌겠습니다. 만수의 말에 연화가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만수는 그녀를 억지로 덕팔의 등 뒤로 떠밀었습니다. 덕팔은 연화의 손을 이끌고 뒷문을 통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은 만수는 부러진 화살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물레방앗간의 커다란 통나무 빗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잠시 후 김대감이 이끄는 추격대가 도착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 다 안다. 만수, 이놈. 순순히 문서를 내놓고 나오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마. 만수는 대답 대신 물레방앗간 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만수는 괴성을 지르며 통나무를 휘둘렀습니다. 통나무가 한 번 돌 때마다 서너 명의 장정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한 명을 쓰러뜨리면 2명이 달려들었고 만수의 체력은 급격히 소진되어 갔습니다. 김대감은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질긴 놈,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김대감이 만수의 빈틈을 노려 칼을 내리꽂으려던 순간 멀리 산 너머에서 웅장한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의 출두를 알리는 우렁찬 나팔.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자 기세등등하던 김대감의 수하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방은 정예 관군들에 의해 겹겹이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횃불의 붉은 물결이 어두운 숲을 대낮처럼 밝히자 그 중심에 피투성이가 된 채 거대한 통나무를 지팡이 삼아 서 있던 만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오라버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왔습니다. 연화가 왔단 말입니다.
연화는 말이 멈추기도 전에 등에서 뛰어내려 만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만수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뉘고 차가워진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만수의 거친 숨소리는 이미 잦아들고 있었고 상처에서는 여전히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연화의 비단 치마를 적셨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잘라 만수의 상처를 동여매며 쉴 새 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라버니, 어찌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제가 아버님 빚을 갚으러 가겠다고 고집 피웠던 것, 산속에서 오라버니 뺨을 때렸던 것, 그 모든 게 죄스럽고 미안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박문수 어른이 위험 있는 자태로 다가와 만수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군관에게 명을 내려 즉시 의원을 부르게 하고 만수의 품에서 나온 문서 뭉치를 펼쳐들었습니다. 이놈 김학수야. 내 놈이 한 고을의 수령과 결탁하여 백성을 수탈하고 감히 임금님의 밀지까지 가로채려 했다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여봐라, 당장 이자를 포박하고 관하로 압송하라. 김대감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어사또나리,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마을의 안녕을 위해 그런 것이옵니다. 저 무지렁이 나무꾼이 제 집을 습격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첩을 보쌈하려 했으니 그것부터 다스려 주시옵소서. 네 이놈,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어디서 혓바닥을 놀리느냐. 입을 닥치고 저자를 옥에 가두어라. 김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덕팔은 관군들을 도와 옥에 갇혀있던 최진사를 구출해 왔습니다. 부녀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만수는 의원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며칠 만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만수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창가에 앉아 약탕기를 정성스럽게 젓고 있는 연화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낭자, 제가 살아있는 것이 맞습니까? 꿈을 꾸는 것은 아니겠지요? 연화는 깜짝 놀라 약사발을 내려놓고 만수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의원님께서 하마터면 황천길 문턱을 넘을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어찌 그리 무모한 짓을 하셨습니까? 낭자가 무사하다면 제 목숨이야 몇 번이라도 내놓았을 것입니다. 아버님은 어찌 되셨습니까? 걱정 마세요. 어사또 나리께서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 집안의 빚도 김대감의 재산을 몰수하여 모두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연화는 만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며칠 뒤 만수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자 마을에서는 커다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김대감의 억압에서 벗어난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제1인 양 기뻐하며 만수와 연화의 혼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덕팔은 혼례식 당일에도 유달리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만수의 옆에 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연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덩치 큰 신랑이 제 동생 만수입니다. 제가 이놈 바지가 찢어질 때마다 꿰매준 공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고운 신부를 어찌 얻었겠습니까? 만수야, 너 오늘 밤에는 바지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내가 여분으로 3벌이나 더 준비해뒀으니까 걱정 말고. 덕팔의 짓궂은 농담에 구경하던 아낙네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만수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숙였고 연화 역시 수줍은 듯 연신 부채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최진사가 만수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만수야, 내가 자네를 너무 늦게 알아본 것 같아 미안하구나. 자네 같은 진국이 내 사위가 되어주니 이제 여한이 없네. 우리 연화를 평생 지켜줄 사람은 자네뿐이야. 장인어른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낭자의 눈에서 눈물 흘리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만수의 듬직한 대답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달빛이 고즈넉하게 비치는 밤, 만수와 연화는 예전의 그 숲속 우물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오직 풀벌레 소리만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듯 감미롭게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비단 주머니를 꺼내 연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낭자, 이 주머니가 저를 살렸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이 주머니를 만지면 낭자의 향기가 느껴져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평생 이 주머니처럼 낭자를 품고 살겠습니다. 오라버니, 저도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산속에서 오라버니 뺨을 때린 것, 사실은 오라버니가 너무 걱정되고 미안해서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간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자국이 남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연화가 만수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만수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더 깊게 가져다 댔습니다. 하하, 낭자. 그 매운 손맛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 따귀는 제 평생 최고의 보약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미련한 짓을 하면 언제든 그렇게 때려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이제는 때릴 일이 아니라 사랑할 일만 남았는걸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험난했던 운명의 파도를 넘어 마침내 평온한 안식처를 찾은 두 연인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산천은 여전히 푸르고 물은 맑게 흐르니 만수와 연화의 사랑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늙은 대감의 탐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나 진실한 사랑을 위해 담을 넘었던 청년의 용기와 그를 믿고 기다린 여인의 절개는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남아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주었습니다.